부분 부정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갈 건데요. 전체 페이지를 한꺼번에 이 노트로 그냥 갈게요. 그리고 이제 예문을 통해서 페이지 순으로 예문을 통해서 갈게요. 이제 부정사는 원래 그냥 부정사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형 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to가 붙어 있는 to 부정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는 이 두 종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to 부정사가 이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to가 붙어 있는 부정사만 먼저 배우죠. 그러면 원형 부정사는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첫 번째 조동사 플러스 하면 꼭 뒤에 원형 동사 쓰죠. 그죠? 그럴 때 여기가 이제 원형 부정사였었어요. to가 없는 부정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에 능동일 때 원형을 쓰죠. 아세요 이거? 아시죠? 여기다 원형 쓰잖아요. 아니면 세 번째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에 능동일 때 원형을 쓰죠.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면 1, 2, 3 요 세 가지만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야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면 원형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원형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영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원형 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원형 부정사라고 구분을 안 하고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원형 부정사는. 배웠죠 이거 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56페이지. 56페이지를 보세요. 56페이지 보니까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원형 부정사 거기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왜? to가 없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각 목적어 원형 2번에 사역 목적어 원형 아시죠 이거?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56페이지에 거기 그냥 보면 돼요. 56페이지를 이제 볼게요. 56페이지에 지각이 여기 있네요. 이거 알잖아. see, watch, hear, feel, listen to. 그 옆에다가 또 한번 써보세요. 뭐 있어? 지각 동사 많이 쓰는 거? observe 쓸 수 있죠. observe 관찰하다. 한번 같이 써보세요. 밑에다. observe. 또 뭐 있어요? notice. feel도 들어가요. feel. 됐어요? 그 정도 더 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럼 이제 예문을 보니까 수잔이 첫 번째 예문 보면 수잔 saw a fire truck pull up in front of the building 할 때 pull up은 이제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갓길에 세울 때. 그러면 수잔은 보았다. 지각이 있고 fire truck 이건 이제 소방차겠죠? 소방차가 세우는 것을 뭐 빌딩 앞에 차를 세우는 것을 그럴 때 보면 이게 지금 목적어 다음에 이 자리가 목적 보호인데 원형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동사 원형이. 그게 원래는 to가 없었던 동사 원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에 써 있는데 make, let, have 그 다음에 또 뭐 쓰셔야 돼? 여기다가 뭐 쓰시냐면 help 써야죠. help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죠. get 하나 쓰세요. get도 쓰세요. get도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요 정도 쓰시고 그러면 그거 다음에 예문 하나만 볼게요. He looked exhausted. 그는 되게 피곤해 보였다. 그래서 I made him go to bed immediately. 나는 시켰다. 그 사람 보고 빨리 자라. 빨리빨리 자.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수동태 만들 때 지각동사랑 사역동사 수동태 만들면 목적 보호가 그냥 내려와 to 붙여서 내려와? to 붙여서 내려왔었죠. 생각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원래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하는 그 능동적인 동작에 원형을 써 라고 강하게 압축을 시켰던 건데 눌러줬던 건데 이게 지금 수동태가 되면 비동사가 시제와 의미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약화된다 그랬죠. 생각나요? 그러면서 원형이 있던 게 to로 나와. 왜? 뭘로 바뀌는 거야? to 원형으로 바뀌는 거여서 이렇게 그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원형 부정사랑 to 부정사랑. 아시겠죠? 그렇게 변형하는 게 여기서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법 여기로 가서 이제 to 부정사를 할 건데
여기 이제 요거 세 개는 됐고, 여기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아는 거니까. 네, 투 부정사로 가는데 이거 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 거잖아요. 그죠? 그지? 모양이. 근데 얘가 시제를 갖죠? 우리 배웠어요? 단순 시제, 완료 시제? 배웠죠? 생각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피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은 달라요. 원래 seems 다음에 seem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얘는 to 플러스 원형이야. to 플러스 원형은 단순 시제라고 해요. 단순 시제. 그 다음에 to, have, pp가 들어가면 얘는 완료 시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단수는 뭐고 완료는 뭐야? 단수는 본동사와 본동사와 동일한 시제일 때. 얘는 본동사보다 앞선 시제일 때. 본동사보다 이전 시제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to 플러스 원형이니까 여기 있던 본동사 뭐 누구랑? 현재와 동일 시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to have pp니까 여기는 현재보다 이전 시제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시 설명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어. 뭐가 있냐면 seems라는 현재 시제가 있어요. 본동사의 현재 시제. 전체 문장의 동사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추측을 하는 거야. 그는 추측은 현재 하지만 그 사람이 행복했다는 이 상태는 여기 있는 단수는 얘랑 같은 거니까 아우 지금 행복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have pp가 들어가면 현재보다 이전 시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아니면 현재 완료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이 seems보다는 더 이전이니까 현재 완료 아니면 과거 때 행복했었던 것 같아 라고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다시 풀어서 보면 이제 얘를 풀어서 다시 써보면 이걸 예를 들어서 풀어서 쓰면 It seems that he 다음에 여기를 시제로 쓰고 싶어. 그러면 얘랑 시제가 같아야 되니까 is라고 쓰는 거예요. 현재와 동일한 시제로. 그죠? 이 문장을 다시 바꾼다 하면 It seems 들어가고 좀 지저분하지만 보이죠? 색깔? he 다음에 여기를 시제를 넣어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현재보다 이전의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 완료일 수도 있어요. 얘보다 전이니까. 한 단계씩만 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제를 쓸 때 was일 수도 있고 has been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seems보다는 전이니까. 이해되실까요? 됐어요? 그렇게 시제는 단순 시제, 완료 시제로 가요. 그럼 여기 어디 있냐면 이거는 54페이지의 B. 54페이지 B를 보시면 지금 헷갈리지 않죠? 갈 수 있죠? 나랑 같이. 완전 영어식 표현이네. 그죠? 따라오죠? 봐봐. 시제를 보시면 보니까 단순 시제, to 플러스 원형. 그 밑에 2번은 뭐래요? 완료 시제, to have been. pp. been이 아니라 pp.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동사 시제가 같거나 그 이후. 여기는 동사보다 이전, 앞설 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항상 앞설 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완료 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이전이다. 그럴 때는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완료도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예문을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예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He seems to have no appetite. 추측은 현재 하는데 아우 식욕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야? to 원형이니까 현재와 같은 has인 거죠. 이해되실까요? 동일 시제. 두 번째도 보니까 She expects me to change my attitude. 그녀는 기대하고 있다. 내가 좀 태도를 바꿔주기를. 그죠? 근데 보니까 그녀가 기대하는데 사실 expect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뒤쪽이 내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이후의 일이 나온 거죠. 이해되실까요?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문 볼게요. Helen seems to have lived in Canada when he was young. 걔가 어렸을 때 이미 과거 상황을 설명했네요.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추측은 현재 하는 거예요. 지금 걔가 혓바닥이 꼬이고 한국의 문화를 잘 못 알아보는 거 보니까 얘 어렸을 때 외국 살았나 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추측은 현재 하는데 실제로 걔가 산 건 언제예요? 과거죠. 여기는 현재 완료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원래는 sims가 현재니까 to have pp가 나왔을 때 현재보다 이전이면 과거도 되고 현재 완료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라고 과거를 지칭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못 오는 거죠. 과거만 와야죠.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Chloe pretended to have attended a graduation party. 클로에는 pretend 하면은 뭐뭐 인척했다 이런 거잖아요. 뭐뭐 한 척했어? 참석했던 것처럼 했어. 졸업 파티에. 그죠? 근데 보니까 pretended가 과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과거 완료야. 여기가 더 완료예요. 그러면 과거보다 과거 완료는 대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인데 모양이 똑같잖아요. 헤드 PP로. 그래서 여기가 헤드 PP로 가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시제는 동일 단순 시제, 완료 시제가 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제 하나씩 짚어서 가는 거예요. 좀 필기가 더럽긴 한데 뭐 필기 할 건 없어요. 설명만 들으시고 여기 예문으로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는 그럼 수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시간에 시제 할 때 시제의 기본 어떤 틀이 있었잖아요.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 수동은 be, pp, 완료는 have, has, had, pp 이런 거 배웠죠? 했었죠? 그러면 부정사의 수동태를 쓰려면 to 원형, 아이고 이거 파란색이야. 검은색을 쓰고 싶어요. to 플러스 원형을 써야 돼. 만약에 이게 완료 시제면 to have pp를 써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수동을 넣고 싶어. 근데 수동은 항상 be, pp인데 be까지만 시제라고 했죠. pp는 의미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계단 만들어서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be, pp. 여기다 끝에다 계단 만들어야죠. 뭐 여기다가 be, pp 이렇게. 그러면 to, be, pp. 여기는 완료지면 to have been, pp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까지 봐야 돼? 얘 목적어 없어요. 이 동사가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어요. 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 쓰려면 왜 어떨 때 써야 돼?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54페이지에 C 가볼게요. 54페이지 그 시제 밑에 C 볼게요. 여기 보니까 투부정사에 BPP가 결합된 형태다. 그 다음에 시제가 같으면 to be pp고 단순이고 시제가 앞서면 완료 시제니까 to have been pp다. 여기 써있죠? 여기 지금 했던 거.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Your child needs to be told when something's wrong. 봐봐. 너의 애는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need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when something's wrong, 무언가 잘못됐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한테. 그냥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근데 보니까 여기는 원래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Your child 쓰고 여기가 need가 진짜 동사고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고 여기가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 tell을 쓰고 싶은데 보니까 when something's wrong 이게 지금 부사절이기 때문에 tell의 목적어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목적어 없이 끝났잖아요. 그 목적어 없이 끝나려면 be, pp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pp. 원래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죠. 의미상의 주어가. 이거 나중에 해요. 나중에 의미상의 주어 할 때 할게요. 봐. 너의 아이는 필요하다. 근데 얘가 말을 하는 거야? 얘기를 듣는 거야? 듣는 상황인 거잖아요. 뭔가 잘못되면 걔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걔가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tell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need는 to를 원하고 tell은 목적어가 없이 가려면 to, be, pp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의미상의 주어랑 같이 겹쳐서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봐봐. I don't seem to have been told the purpose of this interview. 나는 뭐뭐인 것 같지 않아. 그러고 나면 이제 seem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게 맞아요. 주격보호로 오는 게 맞고 여기 보니까 이 인터뷰에 있는 부사니까 버릴게요. 이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한 거야, 내가 들은 거야. 원래 tell은 목적어가 두 개 있어야 되잖아.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지금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누구누구에게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tell은 4형식 동사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be, pp로 가고 여길 봤을 때 보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들은 것 같지가 않은데? 누군가 예전에 얘기했다고? 나 지금 안 들은 거, 나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추측은 하되
예전에 못 들은 것 같아 라고 들어가는 거죠. 완료로 수동태로. 됐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로 해볼게요. 의미상의 주어. 이거는 같이 가요. 다 통째로. 근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보면 이제 to 부정사, 이걸 우리가 준동사 중에 하나잖아요. 준동사는 이제 시제가 없는 동사인 거잖아요. 근데 본동사 있고, 이제 준동사가 있는데, 본동사는 당연히 시제를 갖고 있는 동사잖아요. 시제 동사. 그리고 시제 동사를 있으면 그 앞에는 무조건 주격이 오는 거죠. 주어.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사구가 딸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준동사는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 역할을 하고 싶은데 누가 없는 거야. 시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도 동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나머지의 성격은 다 가지고 다녀요. 누구? 주어도 있어야 되고요. 뒤에 목적어도 따라와야 되고요. 아니, 목적어 보어도 따라와야 되고요.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누가 꾸며주더라? 동사는 부사가 수식해주죠. 요 세 가지는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얘만 없을 뿐이야. 시제만 없을 뿐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주어를 쓰려고 했더니 얘가 시제도 없는데 주격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의미상의 주어다 하면서 항상 얘는 목적격을 취해줘요. 주어는 안 되니까. 그리고 목적어 보어는 그대로 가져오고 부사 수식도 그대로 가져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부정할 때 여기다 not을 붙이죠. 투부정사 앞에다 not 붙이는 거 알죠? 여기다 not이나 never 붙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의미상의 주어 이제 지금 해볼게요.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to 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목적격 쓸 수 있고요. for 플러스 목적격 쓸 수 있고요. of 플러스 목적격 쓸 수 있죠. 이거 맨날 외웠죠? 가장 일반적인 건 요거고, 요거는 여기에 사람의 성격이 나올 때, 뭐 태도가 나올 때 그런 거 알죠? 뭐 와이즈니, 클레버니, 뭐 풀리시니, 실리니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는 of를 쓴다. 배웠죠? 이거는. 내가 따로 안 해도 되죠. 그럼 요건 어떤 경우야? 목적어만 나올 경우는? 아까 했잖아. 아까 your child 할 때 your child 했잖아요. 봐봐요. 아까 그 예문에서 your child needs to be told 있었죠. 어쩌고저쩌고 뭔가 잘못됐을 때 이게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건 맞아. 항상 봐. 아이는 필요해.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요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오형식으로. 그럼 여기 목적격이 왜 없어? 왜 없어요? 배웠죠? 주어랑 이 목적어랑 동일하면 목적어 안 쓰는 거예요. 그지? 근데 원래는 있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남자애였으면 him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일치하니까 그냥 없애잖아요. 그지? 아주 쉬운 거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쉬운 거? 되게 쉬운 거 있어. 나는 원해. to be happy. 난 행복하고 싶어. 이거 이렇게 쓰는 거랑 나는 원해. 너가 행복했으면 원해. 같은 문장이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가 you가 있어. 여긴 원래 me가 있어야 돼요. 나는 원해. 여기까지가 세트고 여기 얘랑 세트인 거잖아요. 지금 요렇게 세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몇 형식이야? 5형식이죠? 얘네 왜? 목적어, 목적, 보어잖아. 지금. 그죠? 이게. 그러면 여기 목적어, 목적, 보어로 투부정사가 올 때 여기는 5형식일 때 이 목적어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원래 이렇게 쓰잖아. I want to be happy. 난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I want you to be happy. 난 네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럴 때. 그럼 여기 원래 me가 있었는데 없애는 거고 주어랑 같아서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세트가 되는데 얘는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로 목적격을 써야 돼. 여기다 주격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주격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여기에 시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격을 쓰는 이유는 시제랑 같이 한 세트가 되려고 쓰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로 갈게요. 54페이지에 1번, A번.
54페이지 A번 보시면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지 않는 경우 그냥 일반인일 때 안 밝혀도 된다는 건데 보니까 actors want to play different types of characters. 이거는 보면 배우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어 해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누구야? 배우겠지. 배우는 원해. 자기네가 연기하기를. 그럼 주어랑 같잖아요. 그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doctors advised me to take some vitamin supplements. 닥터가 충고해줬어. 나보고 좀 섭취하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비타민 보충 영양제를. 그럴 때 보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죠, 지금. 내가 to take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격이죠. 얘 몇 형식? 호형식. 우리 이거 수거로 배워요. advice 목적어 to, want 목적어 to, need 목적어 to, allow 목적어 to. 배웠죠? expect 목적어 to. 배웠죠? enable 목적어 to. 5형식에서 투정사 나오는 문장으로 외워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의미상의 주어였던 거예요. 목적격. 오케이. 그 다음에 it takes about 20 minutes to cook rice. 한 20분 정도 걸려. 뭐 하는데? 쌀밥 하는데. 그쵸. 급속으로 하면은 15분 걸려요. 근데 이거 아닌데? 한 25분, 30분 걸리는데? 어쨌든. 네. 그럼 이거는 결국 뭐예요? 그냥 누가 해도 기계로 밥솥에 넣으면 20분 걸린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일반적인 건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니까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쓴다는 거죠. 지금. 오케이? 네네.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밝힐 때 여기 보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 아니면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 여기 clever, kind, generous, polite, rude, careless, foolish, cruel, selfish 등 하면서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태도 등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문을 들어볼게요. He wrote a new song for Eric to sing. 이거는 그냥 보면 그는 새로운 노래를 작곡했다, 썼다. 에릭 보고 부르라고. 에릭이 부르는 거니까. 에릭이 부를 노래를. 근데 이 투부정사는 이 new song을 이제 이렇게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인데 어쨌든 의미상의 조는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it was kind of him 할 때 이게 kind가 힘의 성격을 나타내니까 오브가 들어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이건 많이 아실 거고. 그래서 결국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조는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그냥 목적격이 나올 때는 5형식일 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기타 용법으로 갈 건데요. 기타 용법은 56페이지예요. 시간이 되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6페이지로 갈게요. 56페이지는 기타 용법. 이거는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근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그 의문사 너가 해석하는 건데 무조건 명사적인 용법인 거 아시죠? 무조건 명사적인 용법이야. 거기 보니까 여기 써있잖아. 명사처럼 쓰인다. 명사적인 용법이죠. 해석을 해보면 알죠. He asked me the reason. 그는 나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렇지만 I didn't know what to say. 뭐라 말해야 될지를 몰랐다. 이 자리가 다 know의 목적어 자리인 거죠. I bought a cookbook to learn how to make Italian food. 나는 요리책을 샀다. 배우기 위해서 뭘? 어떻게 이태리 요리를 만드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으로만 쓰여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enough to.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 그쵸? 근데 enough는 왜 중요한 거야? to는 그냥 자기 형식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to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정의 의미예요. 왜 우리 나는 너만 사랑해 그랬어. 내가 너만 사랑해 그러면은 I love you only you 이렇게 쓰잖아요. I only love you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only도 부정이에요. 왜? 난 너만 사랑한다는 건 그 안에 그 외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다분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only가. 그죠? 근데 to도 too much 그러면 왜 그거 있잖아. TMI 알죠? TMI가 뭐야? TMI 알죠? 그게 뭐야? Too much information. 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고 쓰잘데기 얘기를 하냐고. 그게 TMI잖아. 그럼 거기서 to는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나쁘다는 소리예요. 원래 여기서 to는 무조건 부정의 의미다. only도 부정의 의미다라는 걸 머릿속에 아셔야 돼. 나중에 only가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나올 때 부정적인 의미로 나온다고 여기는 설명이 없군요. 여기 있네요. 있어요. 그래서 only하고 to는 부정적인 단어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enough가 왜 중요하냐 그랬지? enough는 어떨 때는 형용사고 어떨 땐 부사예요. 그쵸? 배웠죠? 그럼 봐봐. enough는 얘가 만약에 형용사야. 그럼 앞에서 명사를 꾸미면 되는데 만약에 enough가 부사야.
얘가 부사야. 그럼 얘는 무조건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요. 요게 중요한 거죠. 뒤에서 꾸민다는 거. 후치수식한다는 거. 그쵸? 그래서 얘는 앞에 띠리링 있고 enough가 뒤에서 이렇게 꾸민다는 거잖아요. 그거만 아시면 되죠. enough to. 됐죠? 그래서 보니까 The film is exciting enough to attract a large audience. 그 영화는 충분히 재미있더라. 뭐 할 만큼. 많은 관객을 끌 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도 투투인데 Jake is too shy to sing in front of the other people. 제이크는 너무 샤이하다 보니 노래를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죠? 결국 노래 못한다는 소리예요. 얘는 이제 부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can't로. 이거 바꾸는 건 다 아시죠? 어? 아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 요건 외워야죠. 뭐 요거는 암기. To make matter worse.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설상가상 뭐 이런 거고. To be sure. 확실히 하자면. 근데 요건 솔직히 외울 게 뭐 있어? 여기 있는 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To be honest. 솔직히. To begin with. 시작할 때. 그 다음에 not to mention. 말할 거 없어. 그 다음에 to be frank. 솔직히.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만 외우면 되지 뭘 이걸 이렇게 수거로 외우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근데 알죠? 뜻을 다 아니까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쭈르르르 다 했는데요. 뭐 명사적인 용법 알죠? 저기 여기로 갈게요.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설명을 가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투부정사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 포인트만 되는 것만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아까 준동사라고 했는데 준동사가 뭐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준동사? 지금 투부정사 배웠죠? 부정사 배웠죠? 근데 또 뭐 있어? 동명사 배웠죠? 아직은 안 배웠지만 그다음에 우리 분사 배웠죠? 생각나요? 배웠죠? 그럼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준동사 쭉 정리해볼게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여기 아이고야. 그러면 우선 모양을 한번 보는데 모양은 이제 이게 단순 시제냐 완료 시제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요거는 저 안 거죠. 한번 써봐요. 이거 거기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써볼게요. 뭔지 어떤 형태인지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역할이 뭘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수동 모양은 어떻게 쓸까요? 이것도 단순일 때랑 완료일 때랑 구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써보세요. 같이 한번 맞춰볼게. 뭐가 있으면 이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 왜 이렇게 안 그려질까 여기는. 나는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가려서 보세요. 중동사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럼 우선 우리 부정사 배웠으니까 부정사 모양을 쫙 써보고 요거 4개를 써보고 4칸을 그 다음에 그거랑 맞춰서 동명사 분사 한번 해보세요. 은율 중학교는 어디 있어? 저쪽에 있는 건가? 어? 저기 그 공원이 있는데? 은율공원? 우리 강아지 저기 뭐야 브리더한테 교육받을 때 거기 가서 했는데 그렇구나. 그럼 차 타고 유골병원 지나서 이렇게 와야 되겠네? 그쪽에서 이렇게 꺾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산동도 많이 컸더라. 애들 시험 잘 보고 있는 잠깐 먹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그냥 내가? 해볼게.
우선 투부정사 우리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단순 시제니까 to 원형이겠죠. 완료면 to have pp. 그죠? 그 다음에 의미상 해주는 무슨 뭘로 써야 돼? 목적격 아니면 for 플러스 목적격 아니면 of 플러스 목적격. 그렇게 가죠? 그 다음에 문장 속의 역할은 명사적인 역할, 형용사적인 역할, 부사적인 역할이죠 뭐. 그지? 그 다음에 수동의 모양은 여기 원래 컸던 그 위의 모양에서 to, be, pp. 여기는 to, have, pp. 이렇게만 쓰세요. 그죠? 난 이걸 왜 하는 거냐면 그냥 한눈에 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문장 속에서의 역할과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 요거 두 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동명사는 만약에 이게 원형, 이렇게 이것도 단순 시제가 다 있어요. 얘네가 쫙 있어요. 세 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는 원형 플러스 ing겠죠? 단순이니까. 여기는 having pp였겠죠?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원래는 소유격을 쓰는데 가끔 목적격도 써요. 주격만 아니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문장 앞에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많이 쓰죠.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동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명사니까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적인 역할,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문법을 처음 배울 때 투부정사 먼저 배운다고 했어. 왜? 폭이 넓어서.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인 용법을 다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혼자 3개를 다 할래. 막 1인 3역 해야 돼. 그래서 야 동명사 네가 좀 도와줘. 근데 동명사는 명사만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둘이 약간의 구분은 있지만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을 동명사가 이렇게 조금 보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투부정사 더 폭넓게 쓰이죠. 왜냐면 기타 용법이라든가 이런 게 투부정사가 많거든요. 동명사는 되게 단순한데. 그 다음에 여기 수동의 모양은 뭐겠어요? being pp겠죠. 여기는 having pp겠죠. having been pp겠죠. 여기 아유씨. sorry. 아니, 잠깐만요. 아유, 이거 아니야. 이거. 아유. 잠깐만요. 아, 뭐야. 나 왜 이렇게 안 돼? 잠깐만요. having been pp.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분사로 갈게요. 분사는 아직 안 했지만 우리 배우긴 했을 거예요. 분사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분사 노랑으로 해볼게요. 분사의 모양은 우리가 분사 2개죠? 2개죠? 2개인 거 알죠? 분사는 뭐 있어요? 분사가 현재 완료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럼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 쓰는 거죠. 원형에. 얘는 그냥 pp로 가는 거고. 분사 알아요? 분사 알아요? 네. 분사 한번 보자. 아직 안 배웠지만 분사가 어디 있냐면 어디 있죠? 이거 목차가 어디 있죠? 분사 챕터 6예요. 72 페이지 볼게요. 분사 여기 보시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죠. 여기가. 근데 여기 완료도 나와 있는데 이게 완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볼게요. 여기 보면 78페이지. 78페이지 보세요. 78페이지 보면은 완료형 분사 구문 여기 시제와 태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보니까 완료형 분사 구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단순 분사, 현재 분사에서 단순 분사가 있고 완료형 분사가 똑같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지? 요거는 잠깐만. 그러면 요 분사에서 만약에 현재 분사다. 그러면 얘는 항상 동사 원형의 ing. 원형의 ing예요. 얘는 원형의 ing인데 현재 분사가 뭐가 되면
완료가 되면 having pp인 거예요. 얘랑 똑같죠? 얘 동명사랑 모양이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pp는 그냥 pp인 거예요. 그냥 pp. 요렇게. 아셨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격을 써요. 얘는. 근데 문제는 뒤에가 시제가 없을 거 아니야. 분사는. 그러니까 다른 문장이랑 구분이 돼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해줄게요. 얘는. 그 다음에 이 문장 속의 역할은 뭘까? 아까 내가 뭐라 했지? 투부정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동명사가 도와준다 그랬어. 분사도 도와주러 온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형용사적인 역할, 부사적인 역할을 해요. 분사는. 그래서 얘네 세 개가 합쳐져 갖고 잘 어우러져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분사라고 하면 그 애가 형용사적 용법을 하는 거고, 분사 구문하면 걔가 문장이나 구가 들어가서 부사용법을 쓰이는 거예요. 분사와 분사 구문은 좀 달라요. 그죠? 좀 달라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수동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서 얘랑 여기 동명사랑 똑같아. 동명사의 수동 모양이랑 똑같아요. being, pp. 그냥 얘는 그냥 pp고, having been, pp. 똑같아요. 근데 모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모양은 똑같지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지. 알겠죠? 그럼 요거는 나중에 분사까지 다 이제 동명사를 하고 나면 요거 이제 다시 펼쳐서 보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갈게. 명사적 용법. 어디냐면 50페이지. 50페이지를 갈 건데 이거는 제가 사실 딱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알죠? 명사적 용법. 문장만 읽고 갑시다. 그냥 봐봐요.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요. 그럼 보호니까 주격 보호도 있고 목적격 보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2형식, 5형식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보니까 1번 To memorize phone numbers is not easy. 여기 is가 본동사니까 요 앞에가 다 주어인데 거기에 memorize phone number를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방법은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밖에 없잖아요. 명사적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memorizing 해도 되고 to memorize 해도 되고, 그리고 memorize는 동사인데 시제만 없을 뿐이니까 뒤에 목적어로 phone number를 가지고 다니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얘가 주어 되면 단수 취급하니까 is not is. 그것도 아시죠? 여기 목적격 역할 해볼게요. 4번. Sally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the fashion show. Sally는 결정했다. decide는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이 들어가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럼 이 not은 이 participate in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 패션쇼에는 드나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외우셔야죠. 뭐 여기. 얘네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원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형상이 많아요. 얘가 보면 패션쇼 안 나가려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얘가. 투부정사는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강해요. 동명사는 현재적인 의미가 강해요. 이해되실까요? 그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넣고 가야 돼. 그 다음에 3번의 주격 보호를 보니까 My dream is to become an actor, but I don't know how. 내 꿈은 액터가 되는 거야. 주어와 같은가 주격 보호죠. 이거 나중에 우리 비트용법에서 구분해서 할 거예요. 주어랑 같은 주격 보호는 명사적 용법. 왜? 주어가 명사였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명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형용사적 용법에서 B2가 되면 주어랑 같지 않으면 B2 용법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My boss wants me to finish the work by tomorrow. 네, 우리 사장이 원하시더라고. 나보고 마무리를 하래. 그 일을 내일까지 마무리하래. 그럴 때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여기 외우셔야죠. 뭐. 똑같아요. 근데 비슷해. 얘랑. 비슷해요. 알죠? 네, 그건 이제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과목진목 아시죠? 이거 알죠?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빼고 가짜 주어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솔직히 가주어가 포인트가 아니라 가목주어가 포인트잖아요. 얘는. 가목주어가 포인트죠. 근데 얘는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4개는 무조건 외우세요. 이렇게 해서 think, find. 여기서 find는 알아내다, 만든다, consider, 생각하다 이런 단어인데 believe도 있고 이런 단어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목 들어가고 뒤에 형용사나 명사 들어가고 그 뒤쪽이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 모양을 봤을 때. 그럼 예물 들어볼게. We often find it difficult to get quality information on the web. 종종 알다. 그것이 참 어렵다는 걸. 여기 형용사 들어있고요. 근데 그것인데 여기서 뭘 구분해야 되냐면 it 배울 때 문법책에서 지시 대명사 이렇게 배워요. it. 지시 대명사. 그러면 여기서 문법책 쓰는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갖고 그렇게 단어를 길게 썼을까? 지시 대명사라고? it은 지시 대명사거든요. 그럼 지시라는 건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대명사라는 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명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해석을 했을 때 우리는 종종 깨닫는다. 그것이 어렵다는 걸. 그럼 여기 그것의 내용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로 가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시 가리키는 것을. 오케이? 그렇게 구분하셔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다가 뭐 that도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안 쓰면 뭐 틀리는 거지 뭐. 그지? 어차피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과목적으로 가져오는 해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문제 풀 때는 해석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나는 할 때. 왜냐면 그게 뭐지? 앞뒤를 막 찾아봐야 돼. 봐? 우리는 종종 알아. 그것이 어렵다는 걸. 그럼 그것의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앞에 없어. 그럼 뒤로 가야 되는 거구나. 아, 그럼 뒤에 get quality information이 뒤에 있구나. 그렇게 해서 과목 진목으로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나는 그랬고, 이게 지금 find는, 이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우리는 종종 find difficul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시 해석을 안 하도록 배웠으니까. 근데 find는 뭐뭐를 이해하다, 뭐뭐를 찾다. 근데 얘가 을 자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형용사인데.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구나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잖아. find라는 동사가 타동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가 목적으로 나올 순 없으니 요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건 알아. 그시죠? 그쵸? 오케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I make it a rule to jump rope every morning. 맨날 아침에 줄넘기 하는 걸 규칙으로 삼겠다. 그럼 보니까 make 나오고 나는 만들어냈다. 그것을 규칙으로. 그 내용이 앞에 없잖아요. 그럼 뒤로 가셔야 돼. 아침마다 줄넘기 하는 것을. 그래서 얘가 과목이구나, 얘가 진목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치? 이해되실까요? 그냥 요령껏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만 하시면 되고 뒤로 넘겨서 이제 형용사적 용법에서 B2만 갈게요. B2.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 형용사적인 용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명사 수식은 이렇게 제한적, 한정적 이렇게 쓰세요. 여기는 서술적, 설명적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래 형용사가 원래 이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원래 형용사는 용법이 두 가지인 거야. 1번 한정적 용법, 2번 서술적 용법. 근데 한정적 용법은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 수식. 네? 명사 수식인데 수식 명사로 썼네. 영어로 식으로 썼네요. 서술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명사를. 명사 설명.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용사를 가지고도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가 있잖아요. 뒤에서 꾸미거나 앞뒤에서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애가 설명으로만 쓰이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지? 예문 뭐 있을까?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면 명사 하나만 수식하면 한정.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30대의 그 남자들만 설문조사를 했대. 그럼 남자는 남자인데 30대만 거기가 이제 한정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오케이? 됐어요? 봐봐. 그렇게 아니면 설명하는 건 그냥 주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주격보호, 여기 서술한다는 건 주격보호나 목적격 보호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격보호로만 쓰이는 형용사. 그러면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구나. 그런 뜻이에요. 얘가.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다시 그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예문. 예를 들어서 He's always late for school. 걔는 항상 학교에 지각을 하더라. 그랬어 누가. 그럼 여기서 late는
얘는 항상 서술적으로만 써요. 서술적만 써요. 이게 무슨 뜻이야?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수식해요. 죽은 사람 표현할 때. 더 late, 더 쓰고 late Kennedy 뭐 이렇게 쓰면 작고하신 케네디는 뭐 이렇게는 써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죽은이라는 다른 뜻이 되는 거지. 얘랑은 다른 뜻, 지각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경우고, 얘가 그냥 늦었다, 지각했다 이런 것만 쓸 때는 얘는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예요. 다시 말하면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late 뒤에 명사가 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을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형용사들은 다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 서술수 쓸 수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는 is a nice boy. 걔는 착한 애야. 그러면 the boy is nice.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명사가 오니까 이렇게 수식해서 제한적 용법으로도 쓰고요. 그냥 걔 멋진 애야. 그럼 서술로 그냥 쓰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형용사가 보통은 두 개 다 쓰는데 특이한 애들만 이제 서술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머릿속에 넣고 이제 지문으로 갈게요. 여기 본문으로 가서 보면 이건 내가 명사를 앞에서든 뒤에서든 꾸미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구가 이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단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꾸미진 않아요. 길면 뒤로 가야 돼요. 영어는 무조건 뒤로 붙여야 되니까 뒤에서 주로 꾸미죠. 얘가 이렇게 오케이? 봐봐요. 그래서 I made myself a cup of hot chocolate to drink. 나는 나 스스로 마실 초콜릿 한 잔을 핫초코를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마실 초콜릿 핫초코로. 그 다음에 최고의 시간, 낮잠을 잘 최고의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이게 기니까 앞에 있는 걸 꾸민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를 조심해야지 뭐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요거 전치사를 빠뜨리면 안 된다 요 얘기 아시죠? 알아요? 전치사 왜 빠뜨리면 안 돼? 왜 우리말로는 전치사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말에 전치사가 별로 없잖아. 그죠? 전치사는 개념 자체가 없어. 우린 조사라는 게 있지.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맨날 우리 그거 쓰는 거야. 여기 보니까 Jimmy needed a apartment to live in 할 때 이거가 자동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투부정사 이제 형용사적 용법을 쓸 때 명사를 꾸밀 때 여기 명사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다가 to 플러스 동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고 여기다가 전치사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동사는 보통 자동사예요. 자동사가 뭐야?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동사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하더라? 배웠죠? 어떻게 해결했지? 얘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꾸밈을 받는 이 명사를 맨 뒤로 옮겨보는 거예요. 얘가 명사가 뒤로 옮겼다는 거는 자동사가 전치사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봐봐. 아까 분명히 여기가 이 전치사를 고민해야 될 때는 얘가 자동사였을 때라 그랬으니까 목적어가 없어야 되니까 명사가 바로 붙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봐봐. 거기 보면 우리 예문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랄까? A friends to play. 혹은 to play with 이렇게 나오겠죠. 혹은 a pen to write 아니면 to write with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to write on 이렇게 나오겠죠. 보통. 아니 우리 맨날 했던 거 있잖아. a chair to sit이야, to sit on이야. 이거 우리 고르라 그러면 다 고를 수 있지. 이거고 이거잖아요. 그치? 왜 고를 수 있어요? 얘를 뒤로 빼요. 펜을 뒤로 빼요. 체어를 뒤로 빼요. 그럴 때 sit 자동사야. 앉다라는 자동사야. 그럼 명사를 바로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전치사 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솔직히 write 한다는 거는 그 뒤에 목적어가 따로 있죠. 뭐 시를 쓴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편지를 쓴다든가 소설을 쓴다든가 하면서 목적어가 다 따로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지? 그리고 나서 펜이 뒤로 갔을 때 펜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니까 on이 아니고 with가 들어간다는 거 알잖아요. 뒤로 빼서. 그 다음에 friends도 일단 play 다음에 friends를 바로 쓰면 friends를 연주하거나 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 친구 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친구와 함께 놀아야 된다. 얘를 뒤로 빼보면 아는 거죠. 그럴 때 여기가 다 지금 자동사라는 뜻. 얘는 지금 자동사가 아니지만 목적어가 생략돼서 자동사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실까요? 요게 그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비투용법으로 갈게요. 비투용법 부사적 용법은 only만 하면 되고 부사적인 해볼게. 비투용법 비투용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주격 보호 자리거든요. 그럼 해볼게. He seemed to be depressed. 그는 보였다. 뭐한 것처럼 우울한 것처럼 보였다. 그럼 여기가 주어고 이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인데 둘이 같나요? 같지 않죠. 그럼 여기가 주격 보호인데 주어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서술적 용법으로 가는 거죠. 얘가 투부정사가. 근데 이건 그냥 해석하면 돼요. 얘는 문제될 게 없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여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투용법을. 여기 보니까 다 비동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비동사고 앞에가 다 주어인데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주어랑 같아요? 같아야 달라요? 같지 않죠. 아까 명사적인 용법은 주어랑 같은 거여야 되잖아요. 주어랑 같아야 명사니까. 근데 여긴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형용사적 용법으로 가고 비투용법이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어랑 주격 보호가 같으면 명사니까 명사적 용법. 근데 둘이 주어랑 지금 주격 보호가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형용사적인 용법. 근데 우연히도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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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그래서 그냥 비투용법을 쓰는 거고. 이거 알죠? 예의 가운 보면 예, 의, 가, 운. 그렇게 외우는 거죠. 예의 가운으로. 근데 이건 사실 좀 약간 유두리가 있어가지고 뭐 예정이라고 해도 되고 의도라고 해도 돼요.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 6번 같은 경우 예문을 해석해보면 We are to meet in the cafeteria on Monday morning at 10:30 그러면 10시 30분에 월요일 아침 10시 30분에 카페테리아에서 만날 예정이야 했는데 만나야 해 라고 해도 되잖아요. 의무로 해도 되잖아요. 만나고 싶어 라고 의도로 해도 돼요. 아니면 만날 수 있어 라고 가능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비투용법이라는 것만 알고 예의의 가운 중에 하나로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번 해볼게요. No one wants to be seen in the street. 길거리 사람들이 안 보여. 너무 조용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그냥 가능이겠죠. 안 보이네? 이거는 사실은 다른 걸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 7번 해볼게. You're finished to set up the tasks. 그 일을 다 끝내야지.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는 끝내야지. 그래서 끝내야 한다도 되고 끝낼 예정이다도 되고 끝내려고 한다도 되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유두리 있게 하시면 돼요. 융통성 있게 해석은. 근데 어쨌든 예의의 가운 중에서 하시면 돼. 됐어요?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하나만 할게요. 부사적 용법에서 여기 보면 5번에 only to가 있어요. only to. 여기는 앞에서 딱 잘랐을 때 only가 아까 내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 didn't mean to hurt her. 나는 그녀를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근데 wanted to make her cry. 근데 결국은 걔를 울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only가 나오면 앞에랑 좀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only가 부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석대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죠? 우리 in order to 배웠죠? in order하고 so as랑 똑같은 거 배웠죠?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걸 첨가해도 되고 첨가 안 해도 되고 배웠죠? 오케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문제 다 풀어도 돼요.